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수도 계량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수도 계량기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같이 추운 겨울 날씨, 최강 한파 막 이렇게 영하 막 10도 이상으로 떨어지고, 그럴 때는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제 수도 계량기가 망가졌을 때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제품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수도 계량기 종류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제품이 요런 제품이에요. 요런 수도 계량기. 요거는 습식 수도 계량기예요. 이제 수도 계량기가 습식과 건식이 있어요. 요거는 습식 수도 계량기. 습식 수도 계량기는 요렇게 보시면 요 창에, 액정 창에 물이 있어요. 물이 고여 있는 거 정상이에요.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조회사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액정 창 안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수도 계량기가 또 사이즈가 있어요. 뭐 13mm, 15mm, 20mm, 25mm 뭐 이렇게 수도 계량기 사이즈가 있는데, 보통 가정용,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일반 상가 요런 데 쓰이는 수도 계량기는 다 15mm예요. 옛날 제품 보시면은 13mm짜리도 있어요. 요렇게 몸체 보시면 얘는 지금 15라고 써있죠. 예전에 쓰이던 거 보면은 몸체에 13이라고 써있는 제품이 있어요. 13mm나 15mm나 사이즈는 같아요. 그냥 표기 방식이 다른 거예요. 표기 방식이 예전에는 내경 위주로 해갖고 13mm, 요즘에는 외경 위주로 해갖고 15mm, 요렇게 표기 방식만 조금 다른 거예요. 13mm나 15mm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 계량기 구매하실 때 우리 집에 있는 거를 봤더니 13mm야. 근데 철물점에 갔는데 13mm 수도 계량기 주세요 했는데 우리는 13mm가 없고 15mm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13mm나 15mm나. 자, 그러면 이제 종류별로 제가 한번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구성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수도 계량기 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고무 패킹이 두 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고무 패킹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연결 너트, 유니온 너트, 그리고 이렇게 연결 다리, 요게 있어요. 요게 어떻게 조립이 되느냐? 자, 너트에 요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요 고무 패킹이 들어가요. 고무 패킹이 요 자리에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요 고무 패킹 없으면 안 돼요. 고무 패킹 없으면 무조건 물 새요. 패킹 꼭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수도 계량기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수도 계량기를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물이 지나가는 방향이에요. 기존에 달려있는 수도 계량기를 보시면은 수도 계량기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물의 방향, 물의 흐름 방향이에요. 화살표 방향이에요. 물이 들어오는 위치, 수도 계량기가 들어가기 직전에 보시면은 밸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수도 계량기 교체하실 때 그 밸브를 꼭 잠가 주시고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밸브예요. 밸브가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어요. 물이 올라와서 이 밸브를 통해서 수도 계량기로 들어가서 우리 집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밸브를 잠가 주시고 여기에 이제 배관이 연결돼 있을 거예요. 뭐 하얀색 파이프 배관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일 거예요. 그 엑셀 배관이라고 하거든요. 배관이 연결돼 있으면 이제 그 연결 부분을 풀러갖고 이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시면 돼요. 자, 수도 계량기의 습식과 건식이 있어요. 이제 이 종류에 대해 차이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습식은 요 계량기 창에 물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물이 항상 차 있어요. 건식은 요 창에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얘는 목이 요렇게 360도 회전이 돼요. 신기하죠? 얘는 360도 회전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는 이 제품이 가장 흔하게 많이 쓰여요. 습식 제품이. 그러면 굳이 이 두 가지 종류가 왜 따로 있느냐? 차이점이 무엇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습식의 장점. 습식의 장점은 요렇게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습식 계량기의 장점은 물이 직접 흘러가는 그 양으로 측정을 해요. 사용량을, 물 사용량을 그 양으로 측정을 해요. 정밀해요.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정밀해요. 정밀하고 이 안에 여과 장치가 있어갖고 이물질로 인한 고장이 덜 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 건식은 물이 통하는데 액정에 물이 안 차 있죠. 그래서 동파에 굉장히 강해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동파 방지에 굉장히 강해요. 이제 얼어 터지는 그런 증상이 얘에 비해서 좀 덜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의 또 다른 얘의 특징이 뭐냐? 얘는 물이 흘러가는 게 액정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물이 들어갔을 때 요 안에 임펠러가 있어요. 임펠러의 회전을 요 안에 마그네틱, 우리가 그냥 자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석으로 그 회전량을 측정을 해요. 약간 전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수동식, 아날로그 방식이고 얘는 전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만 이제 얘의 단점은 무엇이냐? 얘의 단점은 무엇이냐? 굳이 단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얘에 비해서 습식 계량기에 비해서 내구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쉽게 고장나는 건 아니에요. 자, 요렇게 수도 계량기가 습식과 건식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본인의 취향대로 쓰시면 되세요. 동파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건식을 쓰시고, 그래도 잘 모르니까 그냥 기존에 쓰던 거 그냥 똑같이 쓰겠다 하면은 기존에 아마 이 습식이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 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온수용 수도 계량기예요. 온수미터.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건식 수도미터, 건식 수도 계량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냉수용, 빨간색 온수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는 일 똑같아요. 구조 똑같아요. 그렇지만 온수용이 따로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온수는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이 흐르잖아요. 내열성이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뜨거운 물에 좀 더 강하다는 거죠. 온수미터는 보통 이제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온수미터 없는데? 우리 집에는 그냥 이런 습식 수도 계량기 하나만 달려 있는데? 저건 어디다 쓰이는 거지? 우리 집에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 자, 요거는 보통 집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중앙난방 사용하시는 집들의 온수미터가 들어있어요. 중앙난방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관리실에서 온수를,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은 온수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잖아요. 난방을 그 관리실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끔 해주잖아요. 그런 집들. 그러니까 온수도 한여름에는 잘 안 나와요. 관리실에서 안 틀어주면. 자, 싱크대 문을 딱 열고서 밑에 보시면은 온수 분배기가 있어요. 뭐 안방, 거실, 작은 방 이렇게 온수 라인 들어가는 분배기가 있어요. 그 앞에 보시면은 요 온수용 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중앙난방 시스템인 그런 아파트에 온수용 수도 계량기가 많이. 자, 이제 수도 계량기가 보통 이게 얼어서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어떻게 알아? 내게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단순하게 알 수 있어요. 요 유리창, 요 측정되는 그 측정량이 보이는 요 유리창 있죠? 동파되면 유리창이 깨져요. 물이 흐르다가 얼어버리면, 물은 얼면은 팽창하잖아요. 집에서 얼음 얼려도
부풀어 오르잖아요. 유리창이 깨져요. 그러면 교체하셔야 돼요. 교체 안 하시면은 이제 물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물이 직접적으로 여기를 거쳐서 흐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체하려면 막막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수도 계량기 문을 딱 열고서 보시면은 딱 이런 수도 계량기가 딱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배관이 연결돼 있어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밸브 하나 있어요. 요게 수도용 앵글 밸브인데 요런 밸브 하나가 있어요. 요게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런 수도꼭지 하나만 찾으시면 수도꼭지를 잠그시고 보시면 이제 수도 계량기가 있잖아요. 요 부분 몽키 스패너로 풀르면 돼요. 몽키 스패너. 자, 요런 몽키 스패너 하나만 있으면은 교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몽키 스패너 가지고 요 부분, 요 목 부분 여기를 풀러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요렇게 풀러내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풀러내시고. 자, 풀러내시면 고무 패킹 하나 사이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체만 빠져나올 수 있죠. 수도 계량기 사이즈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요 습식 수도 계량기는 다 똑같고, 이제 건식 같은 경우는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시던 거랑 똑같은 거 쓰시는 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요 자리에 새 제품을 구매하신 걸 갖다가 고무 패킹 꼭 요 사이에 집어넣으시고, 자, 그러면 기존 배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속안에다가 고무 패킹 새 거 집어넣으시고 수도 계량기 요렇게 위치하셔가지고 요거를 잠가만 주시면 돼요. 이러면 수도 계량기 교체 작업 끝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허공에 띄워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직접 내가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다가 못하겠어. 내가 이미 손을 대서 이걸 풀러놨는데 설치를 못하겠어. 그러면 출장 설비업자를 부르세요. 지금 요 밸브 잠가 놓으셨잖아요. 이 밸브 잠가 놓으셨기 때문에 물난리 안 나요. 물 나오는 자리를 다 잠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폭탄 쏟아질 거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자, 지금 이번에는 요 몸체만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요 다리까지 그냥 다 새 걸로 교환하고 싶으세요. 교환하시면 돼요. 여기에 연결된 부분, 이제 요런 부품 하나가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배관이 연결되고, 그러면 요 자리는 놔두고 여기 풀러내셨죠? 자, 여기 이렇게 풀러내셨죠? 그러면 여기도 연장으로 이렇게 풀러내시면 돼요. 이제 조립하는 거는 여기에 이런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 주셔야 돼요. 자, 요 부분 수도 계량기 몸체 목 부분 있죠? 여기는 고무 패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테프론 테이프 감으시면 안 돼요. 테프론 테이프를 감으시게 되면 고무 패킹이 밀착이 안 돼요. 그러면 물이 셀 수 있어요. 고무 패킹이 들어가는 자리는 테프론 테이프는 안 되시고, 이런 고무 패킹 없이 조립이 돼야 되는 부분에는 이런 테프론 테이프가 꼭 필요해요. 실링 테이프라고도 하고 야마 테이프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방수 테이프라고도 해요. 이제 정확한 명칭은 테프론 테이프예요. 테프론 테이프를 이 자리에 둘둘둘둘 감아서,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 작업하실 때 딱히 급할 거 없잖아요. 급할 거 없으니까 그냥 조금 천천히
꼼꼼하게. 자, 요런 식으로 감아서 기존의 배관에다가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 하얀색 테프론 테이프 때문에 물이 안 새요. 얘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방수. 물 안 새게끔 밀봉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수도 계량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수도 계량기 교체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뭐 실제 이제 매달려 있는 자리에서 이제 교체를 하면서 보여드렸으면은 더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부품들만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자, 단순한 거. 일단 수도 계량기를 설치를 하실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수도 계량기 설치하실 때는 수평이 맞아야 돼요. 기존에 달려있던 거를 교체하시는 거는 어차피 수평이 다 맞아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수도 계량기가 없는 자리에 내가 새로 만들어 달 거야. 그러면 배관이 이렇게 물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배관을 길을 만드실 거잖아요. 중간에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실 건데 막 배관 길이가 여기는 길고 이쪽은 짧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측정도 안 되고 수도 계량기의 수명도 딸려요. 왜냐하면 임펠러가 수평이 맞는 상태에서 임펠러가 돌아야 얘가 내구성이 좋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제 중력도 무시 못 하거든요. 임펠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편마모가 생기면서 이제 수명이 오래 못 가고 고장날 확률이 높아요. 오래 못 쓰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실 때는 딱 수평 맞춰서 설치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물이 요렇게, 자, 위치가 요렇게 밸브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물이 요렇게 흘러나가요. 요 방향으로 흘러나가요. 그러면 수도 계량기에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요쪽 방향으로. 그럼 요렇게 설치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설치하시면은 제대로 측량이 안 되겠죠. 방향이 거꾸로니까. 자, 화살표 보시고 물이 흘러가는 방향, 요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물이 안 새게끔 요렇게 테프론 테이프로 인해 가지고 물이 안 새게끔 꼼꼼하게 밀봉 작업 잘 하시고, 고무 패킹, 요거 새 건데 아까워, 기존에 있던 거 쓸래, 쓰셔도 돼요. 대신에 멀쩡하다면, 기왕이면 요 고무 패킹 새 걸로 교환하시고요. 자, 일단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느라 그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수도 계량기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흔하게 쓰시는 건 습식, 그 다음에 건식,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난방 쓰시는 분들은 온수 미터도 있어요. 온수 수도 계량기. 자, 온수 수도 계량기랑 건식 수도 계량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온수는 내열성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건식과 습식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얘는 동파에 강하고 얘는 정밀하다는 거, 그런 차이점. 그리고 요거 쓰셨던 거에 얘로 바꾸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죠. 길이가. 요럴 때는 요거까지 얘처럼 요거까지 다 세트로 통째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수도 계량기 교체하시는 거, 자가로 교체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수도 계량기의 종류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살아가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존에 내가 썼던 거 똑같은 거 구매해서 교체하시면 되세요. 모르겠다, 근데 내가 썼던 거 보면 알겠지만 뒤돌아서면 뭔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서 근처 철물점 가셔가지고 보여주시고 요거랑 똑같은 거 주세요 하면 잘 챙겨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수도 계량기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